작동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도 아주 화창하고 오늘은 세계 통신 정책 포럼과 시민사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진보넷의 오병일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진보넷은 뭐 잘 아시다시피 한국 경찰이 불온단체로 규정을 하고 감시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이지만 한국 경찰의 무지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WTPF 세계통신정책포럼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우리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로서 진보넷이 또는 시민사회단체 일반이 고려해야 될 점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오병일 선생님 발표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있으셨나요? 좀 아니 앉아서 그럴 것 같아요. 얘기만. 기본 문서를 읽어보신 분은 사실 잘 아시는 얘기일 텐데 뭐 읽어보지 못한 분도 계실 테니까 간략하게 WTF 회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또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TPF 회의는 94년에 ITU 정권 회의에서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그 목적은 이게 다 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회원국하고 부문회원, 그러니까 섹터럴 멤버라고 하는 기업이나 신사에 얘기를 하겠죠. 부문회원 간 정보통신 정책 및 규제 이슈에 대해서 서로 이제 정보 교환을 하고 논의하기 위한 그런 장으로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WTF 결과물은 각 국의 구속력은 없습니다. 조약처럼 구속력은 없지만 이것이 이 문서가 향후의 ITU 회의에 참조가 됨으로써 일정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6년, 98년, 2000년 이렇게 4차례 WTF 회의가 열렸었고요. 올해 열린 것이 5번째 회의입니다. 그 논의 구조를 보면 이 회의의 기본적인 기본 문서는 이 사무총장 보고서입니다. 사무총장 보고서 하나가 기본적인 논의의 이제 백그라운드 페이퍼가 되는 건데 이 문서가 이 회의 전에 수차례에 걸쳐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회원 국가나 부문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사무총장 보고서에 초안을 만들고 이것이 다시 여기에 대한 또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수차례 개정이 돼서 회의에 올려지게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예당사자들 구성된 전문가 그룹 회의를 통해서 또 검토를 하게 됩니다. 또 회의가 열린 후에는 그 회의 보고서와 의견서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 의견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각 국가의 어떤 구속력이 있는 그런 형태의 의견서는 아니고 향후에 내각의 정책 방향으로서 참조가 되는 그런 문서가 됩니다. 제5차 WTPF 회의는 5월 14일,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요. 미시스 포럼과 함께 개최가 됩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국제 인터넷 관련 공공 정책인데요. 이 사무총장 보고서 문서를 보시면 과거의 ITU에서 만들어졌던 결의 101, 102, 101, 133의 모든 이슈를 여기서 다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1, 133 결의가 뭐에 대한 거냐면 101은 그 인터넷 프로토콜, 그러니까 인터넷 서버고요. 인터넷과 관련된 결이고 102는 보시면 이제 그 도메인 네임하고 어드레스, 그러니까 주소 자원에 관련된 그런 결이고 133은 다국어 도메인에 대한 그런 결의입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와 관련된 그 내용들이 이거 사무총장 보고서에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주요 이슈를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무총장 보고서가 앞에는 도입 부분은 전반적인 맥락들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있고 이제 지금 한 6가지 정도의 주요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권고가 포함되어 있다기보다는 각 어떤 주제 영역, 이슈에 있어서 쟁점들이 무엇인지, 현황들은 어떤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ICT의 발전과 확산, 그래서 인터넷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현황이라든가 그런 경과들을 간략하게 브리핑을 하고 있고 IXP, 그러니까 이 인터넷 접속 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상호 연결하는 그런 IXP가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접속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에 대해서 좀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03년, 2005년에 있었던 정보사회 세계 정상회의의 맥락을 얘기를 하고 2005년도에 있었던 튜니스 어젠다라고 있습니다. 뒤에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에서 이제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이라는 모델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에 근거해가지고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가 인프라와 IP 주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도국의 백본 네트워크 접속 비용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런 개도국에서 실제 이제 그 선진국, 그러니까 백본, 국제적인 인터넷 백본에 연결하기 위해서 개도국의 ISP들이 과도한 어떤 요금 부담을 안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개도국 내에서 각 국가 내 혹은 각 지역 내에서 ISP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QoS의 어떤 국제적인 QoS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표준화에 대한 요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점에서는 WPTF에서 낭중립성과 관련된 그런 지점들을 다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IPv4가 고갈돼 가고 있고 IPv6로 빨리 전환될 필요가 있고 또 이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빠른 전환을 촉진할 것인지, 그 다음에 IPv6를 할당하는데 어떤 정책을 사용할 것인지, 기존의 IP 버전 4에 사용됐던 그런 정책을 계속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정책이 필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여전히 당분간은 IPv4와 버전 6가 같이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존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IP 버전 4 그 IP 주소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IP 주소와 관련된 어떤 분배 정책을 현재 각 지역의 RIR이라는 데서 맡고 있는데 이런 어떤 IP 주소를 관리하는 거버넌스를 기존 것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할 것인지 이런 어떤 논쟁이 있다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도메인 이슈인데요. 신규 GTLD, 그러니까 홈넷 월드 이런 거죠. 신규 GTLD와 관련해서 지금 I10에서 지금까지 되게 이제 몇 개 없었던 신규 GTLD를 무한대로 이제 확장하는 그런 정책을 세우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논쟁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국가 도메인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DNS 보안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IBM은 다국어 도메인입니다. 다국어 도메인과 한글 서비스 분야가 되고 있죠. 이런 다국어 도메인의 어떤 도입 현황 문제와 지역 루트 서버. 그러니까 지금 루트 서버
루트 서버 문제가 이제 루트 서버에 대한 국제본이 이제 각 지역에 이제 분산이 되어 있는데 각 지역 루트 서버가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되어 있다. 이제 아시아적이라든가 아프리카 이런 대도국의 그러니까 이 유저 수에 비해서 그런 루트 서버는 적은 수만 존재한다라는 그런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CANN에서 100은 정부 자문이었는데요. 인터넷 주소정 정책을 결정하는 ICANN 내에서 정부는 지금 100이라는 것으로 자문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100의 그런 위치가 적절한지 이런 문제, 그런 논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각각에 대해서 여기서 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사무총장 보고서가 다루고 있다. 이런 정도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IWTF 총회 결과로 이런 오피니언들을 획득을 하게 되는데 지금 6개의 오피니언 초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2개는 첫 번째는 ISP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1번과 2번은 여전히 중요한 특히 이제 대중국 연구에 접속 문제 혹은 이제 브로드밴드의 어떤 확산 문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3번째와 4번째는 사실 내용이 거의 유사한데요. 이 IP 버전 4에서 6로 어떻게 전환할 거냐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째와 6번째는 인터넷 거버넌스와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 이 2개 이슈를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 2개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WTPF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린 거고요. 이 WTPF 이 사무총장 보고서를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ITU의 어떤 좀 고민을 엿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환경에서 ITU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ITU의 고민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101 결의에서는 IP 기반 네트워크에 대해서 원래 이제 ITU는 통신과 관련된, 그러니까 전통적인 통신과 관련된 그런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였는데 이제 인터넷 환경이 되면서 인터넷에 이제 ITU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101 결의 문서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ITU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101 문서 자체가 이런 목적을 띠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003년 2005년 위시스의 결과에 따라서 이 인터넷과 관련된 이슈에서 ITU가 어떤 이슈를 담당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규정을 해야 된다, 아이덴티파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 위시스 회의 결과로 이렇게 만들어진 튜니스 어젠더를 보면 인터넷 거버넌스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2차 세미나 때 윤공명 변호사님께서 좁은 의미의 인터넷 거버넌스와 넓은 의미의 인터넷 거버넌스를 하셨는데 여기서도 이 튜니스 어젠더에서 그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거버넌스가 단지 도메인 네임과 주소, IP 주소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공공정책 이슈를 다 포괄을 하는 건데 예컨대 주소 자원뿐만이 아니라 보안, 안전 혹은 이제 개발과 관련된 그런 측면들 그런 모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인터넷 이슈들이 다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문제다라고 기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 WTF 회의에 주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적인 인터넷 관련 공공 정책 문제인데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6개 중에서 5개가 사실은 아이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뭐 ICT 발전과 확산 외에는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이라든가 IP 어드레스, 주소, 룻 서버 이런 아이템과 관련된 의제들이 다루고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드래프트 오피니언을 보더라도 IPv6라든가 멀티 스테이크홀더 이런 식으로 오피니언 자체도 이런 아이템, 그러니까 주소 자원과 관련된 그런 식으로 다루고 있죠. 사무총장 보고서의 아주 극히 일부분에 예를 들어서 스팸이라든가 아동 포르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약간 언급되어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터넷 공공정책이라고 하면 되게 폭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다루는 이슈들은 거의 이 주사원과 관련된 어떤 논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IQ의 고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인터넷 시대의 IQ 역할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도메인과 관련된 정책, 이런 IPN에서 결정이 되고 있고, IP 주소나 IP 주소의 어떤 이런 할당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지역의 인터넷 레지스트리에 의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 표준은 IETF라든가 WCS라든가 이런 어떤 기구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좀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결국은 인터넷과 관련된 규제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저작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OECD라는 틀이라든가 EU, 그 다음에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WTO 이런 어떤 기구들을 통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다 보니까 결국 IQ에 남는 거는 이런 이 디지털 디바이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각 지역의 어떤 연결성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그걸 위한 어떤 이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런 이슈들의 이런 이슈들과 그다음에 인터넷 거버넌스 이런 쪽으로 남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투니스 어젠더를 보더라도 하나가 이제 각 대도국에서 그런 인터넷 연결을 어떻게 쉽게 할 건지 라는 이슈가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인터넷 거버넌스. 크게 이제 두 개가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WTPF의 의미를 보자면 인터넷 정책에 대한 IQ의 영향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IQ의 눈물겨운 노력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근데 IQ가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기가 힘들다. 근데 이제 이런 맥락과 함께 또 다른 차원에서 사실 이 WTPF뿐만이 아니라 ITU 내에서 그 이전에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위시스부터 해가지고 미국 중심의 어떤 ICANN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ITU, UN 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좀 바꿔보려는 그러한 어떤 노력들이 여전히 이제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미국 중심의 ICANN에 대한 불만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것은 이제 좁은 의미겠죠. 사실은 다른 공공 영역들은 대부분 국가 내에서, 한 국가 내에서 정부가 주도를 하거나 아니면 국가 간 어떤 이 기구에 의해서 위포도 마찬가지고 WTO도 마찬가지고 OECD나 UN 기구도 마찬가지고 EU도 마찬가지죠. 국가 간 기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이 인터넷 이제 기술과 관련된 어떤 정책은 이제 민간 주도로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주도권을 어떤 회복하려는 그런 노력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이번 WTPF를 보면서 IQ의 어떤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개입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좀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거버넌스와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투니스 어젠더에 보면 인터넷 거버넌스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몇 줄을 쳐놨는데, 이 인터넷 거버넌스를 정부뿐만이 아니라 프라이빗 섹터와 시빌 소사이어티가 공동으로 함께
이런 인터넷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어떤 적용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어떤 역할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정부는 공공 정책에 대한 그런 권한이 있는 거죠. 법적 권한이 있고 민간은 기술과 경제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고 시빌 소사이어티는 특히 커뮤니티 레벨에서 이런 역할, 그러니까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 간 기구는 이런 관련 정책을 코디네이션 하는 역할,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오거나이제이션은 이제 국가 간 기구가 아니라 이제 IPN이라든가 IETF라든가 이런 기구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기술적인 표준이라든가 관련 정책 그런 역할, 이렇게 각각의 어떤 이 스테이크홀더들에 따라서 고유한 어떤 역할을 규정을 하고 있죠. 이런 이 respective role or and responsibility 이런 표현이 여러 이제 문장에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렇게 규정하는 게 사실 저희가 이 지금 WTPF의 문서 그리고 ITU의 문서가 이 위시스의 튜니스 어젠더에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튜니스 어젠더에 나타난 이러한 인터넷 거버넌스의 개념 규정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사실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일단은 일단 이 정부와 기업 섹터 혹은 시빌 소사이어티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과연 이것이 적절한가라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영역에 예를 들면 시빌 소사이어티의 역할이 또 하나의 목소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내에는 또 이제 테크니컬 커뮤니티도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기업과 시빌 소사이어티 겹쳐가지고 그런 어떤 엔지니어 집단 그룹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학계에 있는 그런 그룹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사실은 되게 복합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프라이빗 섹터, 시빌 소사이어티, 거버먼트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고 또 각각의 어떤 역할을 그냥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이상의 롤을 뛰어넘어서 개입을 하지 말아라는 경고로 읽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사실 시민사회 차원의 불만이 문제 제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튜니스 어젠더에 대해서 이제 튜니스 어젠더가 이렇게 발표된 이후에 이 시민사회 측에서는 많은 이제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이 내용 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큐리티 보안은 강조됐지만 프라이버시라든가 전반적인 휴먼 라이츠는 배제돼 있다 그 문구에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지금 이런 어떤 이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이라든가 인터넷 거버넌스를 얘기하면서 각 이해당사자의 역할을 이렇게 규정을 해놓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 아니냐. 이거는 특히 이제 뭐랄까요 좀 권위주의 국가들이 이런 시민사회의 참여를 좀 배제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규정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튜니스 어젠더의 69 항목을 보면 Enhanced Cooperation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튜니스 어젠더의 이제 그 내용 중에서 향후에 이제 뭘 할 거냐라는 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을 만든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이러한 그 미래의 이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갈 필요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Enhanced Cooperation에 대한 해석이 사실 많은 이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이건 다시 이제 사무총장 보고서로 들어가서 이 Enhanced Cooperation과 관련해서도 여러 이제 그 이견들이 제출이 되고 있는데 이 가로쳐놓은 부분들은 실제 이제 사무총장 보고서에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이제 사무총장 보고서에 기반이 된 여러 이제 이해당사자 집단들이 의견을 낸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이런 기업들, 시스코, 영국, 미국, 아이소 이런 데서는 현재 멀티 스테이크홀더 이 모델이 무난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 현 체제가 꽤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수단, 알제리는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서 아이캔 객이 현재 이제 자문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좀 더 정부가 그러니까 어떤 인터넷의 어떤 뭐 안정성, 신뢰성, 뭐 책임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객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삼중년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 Enhanced Cooperation이라는 이것을 ITU 내 UN 체제 내에 그런 ICANN 그러니까 이 인터넷 정책과 관련된 별도의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부 이 인터넷 전반의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정부의 역할이 약하냐라고 본다면 제가 보기엔 오히려 그렇지 않다. 물론 ICANN이라는 좁은 의미의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보자면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프라이빗 섹터가 이제 주도하는 그러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지만 전반적인 넓은 의미의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보자면 대부분의 공공주택은 정부나 정부와 기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뭐 UN도 그렇고 WTO/FTA가 그렇고 특히 뭐 FTA 같은 경우 국제 협약이 맺어질 때 과정 자체가 되게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어떤 시민사회 기관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어떤 쟁점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이 인터넷 거버넌스를 좁은 의미의 인터넷 거버넌스, 넓은 의미의 인터넷 거버넌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도 사실상 얘기를 할 때는 좁은 의미의 인터넷 거버넌스로 규정을 짓고 그 내에서 정부의 역할이 미약하다,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현 체제가 잘 되고 있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지만 정부의 역할이 그래서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ITU 내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ITU 자체에서도 시민사회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언급이, 이런 비판이 있다는 것이 상충전 보고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ITU에도 시민사회가 참여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문장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문장이 있는 맥락은 이 ITU에 대한 이런 비판이 있지만 사실 ITU도 이 시빌 사이트의 참여가 이렇게 열려 있다. 사실 이런 맥락이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시빌 사이트 오르가나이제이션 오브 인터내셔널 네이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단체만이 여기에 이제 멤버십을 갖고, 그러니까 이제 멤버십 이 피도 이제 면제가 되죠.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로 최근에 APC도 ITU로부터 여기 멤버로 참여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APC는 이제 국제적인 정보통신 단체 네트워크인데 그런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ITU가 계속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은 아직까지는 국제적인 그런 시민사회 단체에게만 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인핸스드 코어퍼레이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쟁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좀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인터넷 거버넌스라든가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에 대해서 시민사회 차원에서 더 나아간 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게 뭐 현실 가능성을 떠나서 일단 이 트니스 어젠더에 있는 이 리스펙티브 롤이라는 제한적인 규정을 좀 인정하기는 힘들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단지 이제 공공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고 이 시민사회나 뭐 프라이빗 섹터는 인풋을 해주는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이 아니라 실제 이제 트니스 어젠더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디시전 메이킹 하는 그런 과정까지 포함을 해서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런 인터넷 거버넌스에 한계가 있다면 사실 현실적으로 참여하는 이해 당사자 간에 힘의 불균형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예를 들면 선진국의 정부와 개도국의 정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기업과 시빌 소사이티 사이에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참여를 하려면 통로가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재정의 한계, 그다음에 그 경험의 한계, 지식의 한계, 여러 가지 이제 한계적인 요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고 제약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현재의 어떤 모델들을 더 진전시킨다면 그런 어떤 힘의 불균형을 인정을 하고 참여를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스테이크홀더들을 어떻게 더 이쪽으로 논의의 장으로 끌어낼 것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이 우리가 넓은 의미의 인터넷 거버넌스는 모든 인터넷 관련 공공 정책을 포괄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계속 주수자원 얘기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상의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글로벌한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인터넷 거버넌스 다른 영역에서 주수자원 외에 다른 영역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에서는 이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이라는 뭐 얘기 자체가 거의 되지 않고 사실은 거의 정부 주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유엔 내에서도 거의 이제 참관을 하는 그런 지위밖에 주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이 인터넷 주소자원 좁은 의미의 인터넷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인터넷 관련 정책에 이런 그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이 관철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아까도 나왔던 문장인데요. 이 인터넷 거버넌스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뒷부분 아까 말씀 안 드린 부분인데 shared principles, norms, rules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이 쉐어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공유된 이 하다못해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조차도 서로 이렇게 합의하고 있는 개념이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이든 뭐 인터넷 거버넌스든 이게 뭐냐라는 사실 그런 또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 발표는 이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